그리고 인사 마이크를 하나를 안녕하세요. 저는 가와다의 마입니다.今日は映画を見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映画は最初釜山の企画マーケットから始まりました。その作品を持ってこの場所に来れた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今日短い時間なのですが一緒にお話しできるということなので質問だったりどんな感想でもいいので教え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 부산국제영화제 기획 마켓에서 출발을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상영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감상평이라도 좋으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산만하게 됐지만 저희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객과의 대화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가 없어서 네, 영어 Anyone needs English translator?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무도 없군요. 네, 다행입니다. 네, 조금 산만하게 했지만 좀 집중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개를 좀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질문들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좋고 뭐 간단한 감상평도 좋고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방금 보셨던 영화에 대한 좀 기본적인 얼개를 알 수 있는 질문들을 조금 드려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 아시는 분들 정보도 다 저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감독님 첫 번째 연출하신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감독님이 고레다 감독님의 제작사이죠 범북구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고레다 감독님이랑 이렇게 여러 감독님들하고 계속 작업을 조연출로 계속 작업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작업을 장편 영화를 연출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의 첫 번째 영화로서 이런 소재를 좀 다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도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そうですね。今お話しいただいたように私は是田裕和監督の助手をしていて、それで3年ほどそれをしていて、その後に監督としてこの企画を考えました。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조수, 어시스턴트를 하고 있었고요. 한 3년 정도 감독님이랑 같이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런 영화를 기획을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それが7年ほど前になるんですけど、その時に初めてクルド人のことを知って、それで日本にも難民申請をして暮らしているクルド人がいるということをして、そこから取材を始めて映画として伝えていきたいという思いを持って5年ほどかけて映画を制作進めてきました。 사실 이 영화는 한 7년 전부터 구상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한 7년 전쯤에 제가 쿠르드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도 실제로 쿠르드인들이 이런 난민 신청을 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영화를 이제 구상을 시작을 했고 한 5년 정도 제작 기간이 걸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で2018年にこの釜山の APM という企画マーケットに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そこで評価いただいたことで制作としても軌道に乗ったのでとてもいい経験になり助かりました。 그리고 2018년에 부산의 마켓입니다. APM 마켓에 이 기획을 가지고 와서 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서 이게 제작에도 이제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뽑아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이렇게 디벨로핑을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마켓이라고 하는데 부산영화제 기간 중에 열린 APM 2018년도에 오셔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쭉 진행을 하시고 몇 년 만에 이제 완성을 해서 부산영화제를 찾은 경우라서 부산국제영화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영화제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과로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결들이 되게 많고 영화가 가지고 있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일종의 성장 영화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난민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말 우리도 곧 닥칠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난민 수용소의 문제, 난민 캠프의 문제 굉장히 좀 복잡한 맥락들이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한데 이 이야기를 극영화로 푸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의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まず日本では日本人以外の主人公となる商業映画というのはほとんど制作されてないので、そういうものを作るということ自体かなりチャレンジングな企画だったと思います。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 일본인이 출연하지 않는 이런 영화를 상업 영화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そして実際のクルド人の方々皆難民申請者で認定されている人は本当にほぼゼロなので出演してもらうということもとても難しかったのですね。それでオーディションを行って出会ったのがこの主人公を演じてくれた嵐里奈さんでした。 네, 그리고 실제로 뭐 크루드 분에게 조금 뭐 출연을 요청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난민 신청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인정을 받지 못한 난민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분들이 거의 뭐 그 난민으로 인정받은 분들이 거의 제로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출연을 실제로 조금 섭외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통해서 제 출연을 좀 섭외를 하게 된 게 이 지금 주인공입니다. 아라시라는 배우입니다. 네, 그 아라시 리나 분은 사실 쿠르드 출신은 아니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신인 모델인데 이제 캐스팅으로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재밌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출연하시는 아버님과 동생분들이 실제 여자 배우님의 가족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한꺼번에 그렇게 캐스팅을 하는? 네. そうなんです。まずオーディションでリナさんに会ってその後に家族のオーディションも行ってその中にそれぞれご応募いただいてそれでそれぞれ勝ち残っていって決まりました。 네, 제가 뭐 그렇게 의도해서 통째로 제가 캐스팅을 한 건 아니고요. 오디션을 다 가족 오디션도 다 따로 봤는데요. 거기에 그 출연자의 가족분께서 다 각각 응모를 하셔서 거기에 모두 다 선발이 되신 우수한 분들이십니다. 네. 패밀리 비즈니스 차원으로. 네. 패밀리 비즈니스. 네. 되게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질문이 좀 더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관객분들께서 더 좋은 질문들 잘 풀어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다양한 이야기 해주셔도 되니까 제가 뒤에서부터 볼게요. 잠시만요. 양쪽으로 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네, 질문 맨 뒤에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그 가운데 네, 선생님. 네. 질문을 조금 짧게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기 감독님 저기 영화 배우 잘 봤습니다. 저기 질문은 많이 있는데 제가 저기 다른 것보다 저기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제가 휴가 후미야리 감독님의 쿠르드족 청년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저기 다큐멘터리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쿄 쿠르드족. 예. はい、知ってます。 네, 2018년도에 제작된 영화인데 그 제가 궁금한 건 요즘 일본에서 이렇게 쿠르드족을 이렇게
바탕으로 한 일본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이 제작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쿄 크루즈족이 이번에 올해 전주영화제에서 상영됐습니다. そうですね、ちょうど同じ時期に関心を持たれて作り始めたんだと思います。その頃ようやくこのクルド人の状況というものが知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タイミングだったんだと把握しています。で私もその監督とも東京グルーの監督とも知り合いで映画制作の上で相談に乗ってもらったり、そういういい関係性で一緒にやってきました。その中でもそうですね、ドキュメンタリーで伝えられることとフィクションに伝えられることには違いがあると思っていて、この作品ではどこかに自分の視点を持って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フィクション映画として作りました。 네,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런 다큐멘터리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 무렵에 일본에서 좀 쿠르드인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려진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로 이제 파악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만드신 도쿄 쿠르드족 영화를 만드신 그 다큐멘터리 감독님 제 사실 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상의를 드렸던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 같은 그런 소재라고 할지라도 좀 다큐멘터리 영화, 좀 픽션, 그 극영화가 가질 수 있는 좀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어떤 시점을 가지고 좀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극영화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질문 제가 받아볼게요. 앞으로 내려와서 저기 여기 맨 사이드에 계시는. 네. 네, 저는 그 크루즈나 난민의 이런 거보다는 종교적인 면에서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그 종교적인 면에서 이 크루드 쪽의 그 종교를 좀 많이 따르는 아버지랑, 그리고 그걸 좀 벗어나서 좀 살고 싶어하는 딸의 모습을 어떻게 좀 조사하면서 이걸 좀 표현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딸이 그 손을 들면서 그 크루드족의 그 종교의 그 기존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는데, 이게 그 딸이 자신의 뭐랄까 크루즈족을 어떻게 보면 의진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선택대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이런 뜻으로 그 찍은 건지를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ですね、最後彼女は祈りの言葉で初めて自分でクルド語を話すシーンになってます。そこまでお父さんと話している言葉はずっとトルコ語でトルコで生まれ育ってそのまま日本に来ていて、なかなかこうクルド語を覚えられる機会がないという10代の若者たちとても実際に多くいて、で自分の民族の言葉なのに知らないというそういう経験をしている子たちが多くいまして、その中で最後に彼女が初めてこう自分の意思で自分の民族の言葉をしゃべる。そしてこれからきっと彼女はこれまで逃れたいと思ってたものにも向き合っていくんだろうなという、そういう気持ちを込めています。 네, 그 좋은 질문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뭔가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은 처음으로 그 주인공이 그 터키어, 지금 투르키어라고 나오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 크루드어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 기도를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실제로 크루드인 중에서 그 민족이나 또는 그 진짜 크루드어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은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의 민족어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좀 외면해 오고 싶었던, 도망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정면에서 대면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계시니까 그 앞에 쭉 가까운 그 두 분. 네. 네, 우선 이렇게 너무 소중한 영화를 스크린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보면서 저는 소타라는 인물을 계속 집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사라의 유일한 위로이라고 느꼈는데 이 부분에서 사라를 향한 감독님의 애정이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은데 소타라는 인물을 구축하실 때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캐릭터를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颯太に演じてくれた奥平大賢吾に伝えていたのは何人とかそういうことに関係なくサーリャという人間と向き合ってそのまま見つめてくれる存在としていてほしいということを話していて、そして彼もオーディションで出会ったんですけど、彼自身がすごくフラットな視点を持っている若者で、私がむしろ彼からこう話している中で受け取ったことをこの作品に反映させていくことが多かったです。 네, 제가 이 소타 역을 연기했던 오크다이라 배우에게 제가 부탁했던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 뭐 국적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이 개의치 않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이 주인공을 바라보는 그렇게 편견 없이 대해주는 그런 인물로 연기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제로 뭐 이 역할도 오디션을 통해서 뽑은 그런 캐스팅인데요. 굉장히 그 배우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솔직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 배우 자체에게서 영감을 얻어서 뭐 이런 역에 좀 반영한 부분도 실제로 좀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작품 정말 잘 봤습니다. 반복적으로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초록색 물뿌리개로 이제 물을 주는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집 안으로 장면이 전환되는 트랜지션으로의 역할로만 이 장면을 삽입하신 건지 아니면 작품 주제와 연관지어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출로 넣으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ベランダの木ですよね。あれはお父さんが大事にしているオリーブの木なんですけど、それがこうお父さんいなくなった後に子供たちがお父さんのことを思って水やりをして、そのお父さんとしてはその最後に収容所で話しているように自分の故郷を思い出すすごく大切なものなんですけど、でも子どもたちにはそれは理解することはできないけれどお父さんにとって大切なものなんだというそういうところは引き継がれていて、この木を大切にしたいなというそういう思いを引き継いでいます。 네, 지금 그 베란다에 있는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던 그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버지가 수용소에 갇히고 난 이후에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버지가 고국을 생각하는 뭐 그런 마음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물을 주면서 계속 계승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こうクルドにいた時には実際に地面に植えてお父さんは大事に育てていたんですけど、日本ではまだこう完全に根付くことはできていなくて、それは今の彼らの難民申請をしているけど認められていないというそういう状況を暗示できるものにできたらと思っています。 네,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 자체는 땅이 아니라 지금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크루드에서는 그 역에서도 나왔지만 정원에 이 땅에 심었던 그런 나무인데 지금은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일본에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난민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것들 좀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네, 바로 왼쪽에 바로 왼쪽. 네. 그 감독님께서 전혀 겪어보지 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 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릴 때 이 영화화의 과정에서 잘못 그렸을 때 그리고 왜곡해서 그렸을 때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특별히 주의를 하신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特に取材の中でたくさん言葉を聞いたんですけど、その言葉をそのまま使うということはあまりしないようにしていました。それは聞いたものというのはその人の人生のストーリーであって、私が映画でそのまま伝えていいことではないと思っていたので、映画としてそれはストーリーの中で消化させて描くということは意識していました。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제가 취재를 해 나가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걸 그대로 착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는 사실 그분들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그대로 영화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한번 그 영화 속에서 한번 체화를 시켜서 여과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한두 개만 더 받아볼게요. 가운데 계시는 모자 쓰시면 드릴게요. 네, 우선 영화 기대보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네, 제가 궁금한 점은 일단 영화에서 주된 갈등이 이제 그 비자 발급 문제랑 그 주인공의 정체성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비자 발급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비자를 포기하면서, 그리고 정체성 같은 경우도 그 주인공이 그 쿠르드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갈등의 해결 자체가 쿠르드인 가족 내부에서만 이제 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영화 서사에 있어서 일본인들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고, 이제 쿠르드인이 일본 사회에 융합되는 데 있어서 그 일본인들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누락되었는지 않는가, 그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감독님의 의도는 어떠신지, 아니면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가져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この映画で真に難民の人と向き合っているのはただ一人ソータだけなんですね。それで他の人は日常で関わってはいるけれど何か彼らにしてあげることはできない。それが今の日本のリアリティだと私は思っています。 네, 사실 영화 속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지금 이 난민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소타 한 사람입니다. 제 일상 속에서 이런 난민들을 굉장히 접할 기회들은 있지만 해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지금 일본 내에서의 하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この映画はもう日本で上映もされていて、その時初めてこのことを知ったという方がとても多かったんですね。でそれほど今彼らが自分たちのそばにいるということすら何も関心も興味もないという、そういう日本人は多いと私は感じています。 네, 실제로 이 영화는 일본에서 상영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이 난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그 정도로 사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저희 주변에 많이 사실은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각이 없거나 흥미가 없다라는 그런 일본 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저의 지금 관점입니다. 네, 바로 그 앞에 계시는 네, 마이크 좀 이렇게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감독님께서 그 영화 제작을 하시면서 촬영 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상황 중에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으셨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リハーサルをする前にカメラの位置を決めないとかそういうことは意識していました。まず最初にお芝居があってその後にカメラのポジションを決める。まずはその場でどうそのキャラクターたちが生きているのかというそこに注意するようにしていました。 네, 그 리허설 하기 전에 좀 카메라 위치를 제가 먼저 잡고 촬영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그 연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죠? 카메라를 뭐 이렇게 좀 자기적으로 뭐 이렇게 세팅한다기보다는 정말 거기 그 연기가 정말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현실감이 있도록 좀 그렇게 표현하려는 그런 시도를 좀 했습니다. と常に
クルド人の方に行ってもらうということはしていました。クルド人の方に撮影に立ち会ってもらわずには撮影しないというか、必ずクルド人の方に行ってもらうようにしました。 네, 그리고 그 촬영 장소에는 현장에는 반드시 쿠르드분이 반드시 그 장소에 모셔서 그 이제 촬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썼습니다. 네, 질문 다 하셨어요? 한 분 정도만. 네, 저기 왼쪽. 네, 저기. 네. 그 위쪽에 한 분 계세요.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손과 색에 집중을 해서 봤는데 처음에 그 여자 주인공이 손에 있는 동그란 빨간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우고 싶어하는 어떤 자기의 민족성이라든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 중반에서 소타와 빨간색 라카로 손에 칠을 하면서 그 도쿄부와 사이타마 현의 경계에 손 도장을 찍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 선을 중심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돌이 있는 물가에 놀러 갔을 때 소타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잡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떤 일본인들이 먼저 난민에게 손을 내밀려고 시도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あ、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ですね、最後ソータが手を差し伸べるというのはどう描こうかというのはとても迷ったシーンでした。でもその分断されたまま終わりたくないという気持ちを強く持っていて、そしてこう日本人として彼が自分の無力さをすごく思い知りながらも、自分は目の前にいる彼女に手を助けたいというよりも、その彼女と関わり続けたいというそういう意思を持って手を差し伸べてほしいと思って、ああいう終わり方にしています。 네, 그 캠프를 갔을 때 소타가 어떻게 이 손을 어떻게 이렇게 내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자신은 소타라는 인물 자체는 그 일본인으로서 굉장히 지금 무력감을 아마 느끼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쿄와 사이타마 경계선에서 이렇게 손도장을 찍으면서 뭐 약간 그 분단된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기분인 채로 그대로 뭐 끝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사실 소타는 뭔가 이 주인공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그저 그 주인공과 계속해서 같이 있고 이게 계속 뭔가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그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답 충분히 되셨죠. 사실 요즘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팬데믹 겪으면서 요즘 이제 뭐 경계라든지 뭐 국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실제 이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더 많이 체감하고 많이 느꼈던 몇 년이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실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어떤 국경이나 경계 말고도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배제와 그리고 어떤 불관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왜 저희 난민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멘에서 그분들에 대한 저희 사회가 굉장히 보였던 반응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도 곧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봤었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 저희 감독님 이제 마무리 좀 인사를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本日は遅い時間までお付き合い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すごくたくさんの皆さんに集まっていただいて映画を見てそしてお話できてとても貴重な体験となりました。少しずつ状況が知られていって社会が変わっていくことを願っています。今言っていただいたように自分の心の中にある国境というものにこの作品を通してまた意識していただけたらとても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本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오늘은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자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여러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이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알려져서 그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모더레이터 분께서 그 마음의 국경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씩 각자가 의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감독님 다음 작품으로 또 부산국제영화제에 찾아주시길 기대하면서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통역생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게스트분들 먼저 퇴장하시고 관객분들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